자, 화면 녹화 시작합니다. 아, 연락 중이라고 지금 잔다고 하네요. 자는 것 같다고. 자, 지금 모두 다 화면 열어주세요. 여기 왼쪽 아래 보면은 비디오랑 음소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메뉴에. 그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혁 팀장님 반갑습니다. 규민이 안녕. 서진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은영이도 안녕. 지금 검은 옷 입은 친구는 이름이 뭐지? 왜 이름이 선생님한테 안 보이지? 은영이 옆에 있는 검정색 옷 입은 여자친구는 이름이 안 나오네. 은림이는 천장이네. 얼굴이. 서진이는 아까부터 얼굴 보이고 있었고. 둘, 넷, 6명.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이 부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미리 다 알고 온 것처럼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왜 스터디 플래너를 잘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도 살짝 앞쪽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 20분, 25분 정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있어? 네. 다 가지고 있어. 고개만 끄덕끄덕 거려도 괜찮아. 지금 다들 마이크가 꺼져 있으니까 안 보이긴 하는데, 안 들리긴 하지만 일단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라도 요거를 지금 안 받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이제 공부기적 화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공부기적 요거 중에서 이 실제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를 이제 인쇄한 인쇄 버전인데, 이따가는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씩 같이 넘겨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는 잠깐 이렇게 밀어두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준비한 그 화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화면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요거. 자, 화면 보이죠? 저는 여러분들 얼굴도 보이고 화면도 보여요. 자, 일단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에이블 에듀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그 온라인 프로그램 있죠. 그리고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있는데, 요거를 만들고 있는 에이블 에듀케이션 대표 김성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그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고, 지금은 인지과학 협동과정에서 인지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만 쓰고 나면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내용들 나와 있지만 주요한 것은 그 중간 아래에 있는 이 선생님이 쓴 책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대치동 선생님들의 중학수학 멘토링이랑 그 다음 해에 중학수학 서술형 만점공법 책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EBS에도 수학 공부법을 이렇게 연지하기도 한 이런 자랑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공부 잘하고 싶죠? 그쵸?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고개는 끄덕끄덕 거려주면 좋아요. 공부 잘하고 싶죠? 근데 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아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마 그냥 지금처럼 공부하는데 성적은 지금보다 좀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큰 대가를 기대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남들을 어떻게 속여가지고 나는 일을 많이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사기꾼이죠. 공부를 할 때 굳이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좀 빌려본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공부에 있어서 이렇게 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nsanity, doing the same things over and over again, but expecting different results. 무슨 뜻인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insanity다. 그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이 오늘 하면서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고스란히 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그냥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세요. 그럼 성적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를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 성적과 노력이 어떻게 그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X축은 노력의 정도고요. Y축은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와 만나는 이 성적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노력과 성적은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 더. 이게 무슨 뜻이냐? 노력이 쭉 늘어나면서도 불구하고 성적이 반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노력이 조금만 더 늘어나도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10만큼 했을 때 성적이 10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노력을 20만큼 했을 때 성적이 20만큼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노력은 10에서 20까지 2배를 늘렸는데 성적은 10점에서 20점으로 올라가지 않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성적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적이 안 오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오르고 또 공부를 쭉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성적이 탁 오르는 이런 순간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S자로 꺾어지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급격하게 꺾어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서로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은 90만큼의 노력을 했을 때 90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학생들은 40만큼의 노력을 해도 90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두 사람의 노력은 40과 90만큼 차이가 나는데 성적은 90점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는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잘 활용하고 공부에 직접 적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노력을 하면서도 성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공부 방법의 차이를 주고요. 두 번째로는 안타깝지만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부를 누구는 그냥 잘하고 누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볼 때도 그럴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걸 잘 안 보여주려는 이 다른 친구들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쟤도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공부를 되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둘째치고 실제로 그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지 않느냐 에 따라서 성적이 실제로는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공부 방법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 유전적인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유전적인 요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IQ예요. IQ가 성적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IQ가 성적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털복숭이 할아버지 마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걸쳐서 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전 세계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지능에 관련된 대가예요.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임스 플린이라는 뉴질랜드 오타코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뉴질랜드로 이민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 제임스 플린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능이 성적에 주는 영향은 약 2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는 지금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지능이 성적에 영향을 주는 정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성적의 지능이 25%나 영향을 주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25%밖에 영향을 주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5%가 큰 거냐 적은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적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지능이 성적에 25%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같은 내용을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배웁니다. 빨리 이해하고 빨리 배워요. 지능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지능이 높은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느리게 이해가 되고 조금 느리게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속도의 차이만 있지 그 밖에 다른 차이들은 없다라는 게 제임스 플린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서 급격하게 꺾어지는 이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바로 공부 기적이 일어나는 곡선입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노력은 여기에서 요만큼만 증가를 했는데 성적은 이만큼 차이가 나죠. 여기가 바로 공부 기적이 일어나는 곡선이에요. 자, 여기가 바로 적당한 노력으로 극적인 성적이 상승하는 곡선인데 이 곡선을 여러분들은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 아직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부 기적이 일어나는 조금만 노력을 더했는데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인지과학을 전공하고 있죠. 인지과학은 사람의 인지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데 인지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선생님이 그 중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즉 적당한 노력으로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고
박사 공부를 하면서 4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전부 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우리가 보고 넘어갈게요.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etrieval practice. 한국말로 바꾸면 인출 연습, retrieval은 인출이라고 하고요. practice는 연습이죠. 자, 그러면 인출 연습이 뭐냐? 인출 연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배웠습니다. 뭔가를 배웠으면 이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해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 기억에 저장해두고 있는 거를 지금 필요에 따라서 꺼내어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지식을 선생님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리트리벌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죠?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은 맞아요. 제주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은 제주도입니다. 이런 지식을 지금 머릿속에서 탁 떠올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맞아 제주도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뇌 속에 있는 장기 기억에서 방금 가장 큰 섬은 제주도다. 이 지식이 딱 머릿속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 떠오른 이 공간을 우리는 작업기억이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공간을 작업기억이라고 하는데 장기 기억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그 생각이 바로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고 우리는 인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출이 공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선생님이 밝히고 있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테스팅 이펙트입니다. 테스팅 이펙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금만 더 이야기할 이 인출 연습과 메타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간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성적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공부 방법을 관통하는 핵심 이론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걸 꼭 머릿속에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소개해준 대로 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성적은 지금보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올라가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도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학습 방법인데 이게 학계에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학습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키워드 더 볼 텐데요.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놀랍게도 이 메타인지 능력이 성적에 드라마틱한 영향을 주는데 지금 보이는 이 논문은 플라멜이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쓴 논문입니다. 메타 코그니션 앤 코그니티브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메타 코그니션은 우리의 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거다라는 건데 마치 잠시만 또 얼굴을 좀 크게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마치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치 영혼이 탈출한 것처럼 나는 여기 앉아 있는 이거 CG로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는 내가 앉아 있는데 나를 보면서 너는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너는 지금 이거 이해를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이거를 내가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이거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공부하면 이번 시험 완전히 개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 능력이 성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중요한 메타인지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기 앞서서 고양이를 좀 소개를 할게요. 지금 새끼 고양이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네. 얘 이름은 금비예요. 금비. 아이고 알았어. 내려가야지. 내려가 줄래? 내려. 잠깐만. 자, 별게 다 튀어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4마리, 어미 고양이 1마리가 살고 있어요. 고양이 품종은 벵갈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사람은 메타인지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딱 여기 지금 빨간색 박스 표시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영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를 완전 개 싫어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정말 못했기 때문에 영어가 너무 싫은데 박사과정 들어와서 영어로 된 논문들 안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영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논문들은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어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세상에 좋은 글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글들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적어도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말을 하는 거 일단 이건 둘째치고 무조건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빨간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etacogni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how the human learning evolved. 그러니까 번역을 해본다면 사람이 러닝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부에서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하다고 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성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지능은 25% 영향을 주는데 메타인지 능력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0%. 머리가 좋고 나쁜 것보다 메타인지 능력이 좋고 나쁜 게 성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능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메타인지 능력이 성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능을 높여야 되고 메타인지 능력을 높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능은 안 높여져요. 지금 여러분들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초? 초6? 초5? 중1? 뭐 어찌됐든 간에 비협조적이니까 나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5학년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능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면 지능 발달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지능 발달하는 여러 가지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능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이루어지진 않지만 의미 있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능 발달은 포기합시다. 이건 벌써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능 발달은 포기한다면 다른 거에 집중하세요.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메타인지 능력. 메타인지 능력은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따라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메타인지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터디 플래너에서 담고 있는 자기 조절 학습인데 이 내용은 요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자기 조절 학습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내가 스스로 공부의 주인공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주도 학습은 사실 학계에서는 좀 인정받지 못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비비오나가 스케이팅을 타는데 스케이트를 피겨 스케이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연습해서 금메달을 땄습니까? 아니죠. 아주 훌륭한 코치가 있었죠.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자, 류현진 야구선수 아시죠? 류현진이 혼자 투수 공 던지는 걸 연습하면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공을 잘 던지나요?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서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성적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이 틀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같이 주도를 하는 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래도 자기 주도 학습이 좋다고 하던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주도 학습을 중요한 것만 턱 뽑아내면 바로 그게 자기 조절 학습입니다. 자기 조절 학습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준비 과정과 실제로 공부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스스로 반성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남아 있는데 준비 과정에서는 내가 뭘 공부할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얼마큼 해야 될지 이렇게 학습 분석을 하는 거. 그리고 자기 동기부여 신념, 셀프 모티베이트 빌리프인데 모티베이션은 이거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과정만 하더라도 준비 과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지금 여기 학습법이 뭐라고요? 자기 조절 학습, 스스로를 조절하는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고 셀프 옵저베이션,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게 메타인지 능력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반추로 들어왔을 때 셀프 리플렉션 페이스, 내가 내 자신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저지먼트, 바로 여기도 메타인지 능력, 그리고 셀프 리액션, 자아 반응, 여기도 메타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자기 조절 학습의 그 세 가지 큰 단계 중에서 세부적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실행 수행에서 셋, 넷, 그 다음에 자기 반추에서 다섯, 여섯, 이 여섯 단계 중에서 무려 네 가지가 자기 조절 학습에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네 가지가 여섯 가지 단계 중에서 네 가지가 바로 메타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셀프 테스트. 이게 메타인지 능력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셀프 테스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바로 우리 스터디 플래너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테스트. 지금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검정색 막대 그래프 보이죠? 검정색 막대 그래프는 공부를 하고 두 번째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책을 읽고 두 번째도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회색 막대는 책을 읽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둘이 차이가 있죠. 하나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거예요. 공부를 두 단계로 나눠서 할 때 책을 읽고 책을 읽고, 이게 검정색 막대 그래프고요. 두 번째 회색은 책을 읽은 다음에 문제집을 풀어보는 거예요. 혹은 책을 덮고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셀프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셀프 테스트는 문제집을 풀어보거나 아니면 책을 덮고 내용을 혼자 생각해보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면은 5분이 지난 다음에 성적을 둘이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책을 두 번 읽은 친구들이 아주 미묘한 차이로 성적에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공부한 내용을 시험을 다시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책을 두 번 읽은 친구는 쭉 가보면은 대략 한 55점 정도가 나오는데, 책을 한 번 읽고 문제집을 바로 푼 친구들은 점수가 여전히 70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지나서 테스트를 봤더니 책을 두 번 읽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4점 정도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 책을 읽고 문제집을 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6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즉, 이 두 집단의 성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책을 두 번 읽는 것보다 책을 한 번 읽고 문제집을 한 번 푼 게 성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리트리벌 이야기했었죠. 리트리벌은 뭐예요? 장기 기억에 내가 배워놨던 것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배웠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인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인출 연습, 영어로는 retrieval practic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retrieval practice는 테스팅 이펙트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테스팅 이펙트는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를 풀어보는 거,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는 거, 학교에서 테스트를 보는 거, 모든 종류의 테스트를 다 뜻하는 겁니다. 테스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테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테스팅 이펙트라고 하고, 과목, 학업 수준, 성별, 나이,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학습에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피드백이 없어서 시험학과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메타인식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두 가지를 더 알려줄 텐데, 자, 이제 슬슬 스터디 플래너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메타인식 능력을 높여주는 방법을 인터넷 선생님이 찾은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에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 목표 설정하는 거래요. 뭐죠? 자기 조절 학습의 준비 단계에 첫 번째가 목표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화면에서 준비 단계, 학습 분석 단계에서 밑에 보면 뭐 나와 있어요? 골 세팅, 목표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래티직 플래닝,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책을 한번 읽고 내용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획 세우라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하면 시험을 치르는 과목의 구체적인 점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한 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해당 주간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정리합니다. 가능하면 공부에 필요한 시간을 가늠하고 적절한 분량을 나누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래너에 하루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천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본 다음에 알아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서 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둥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고 이 스터디 플래너를 만드는데 무려 한 7개월 정도의 그 기획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스터디 플래너 디자인도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작은 글씨 하나 그냥 선생님이 깨알같이 다 타이핑 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이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를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게 학습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터디 플래너 한번 열어보세요. 29일차를 열어보면 29일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왼쪽에 있는 데이 29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한 지 29일 차입니다. 자, 29일 차가 됐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도 찾아볼까요? 28일. 자, 위크 5의 첫 번째예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29일차. 다시 화면을 볼까요? 자, 보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한 바닥이에요. 두 페이지를 하루만 했을 겁니다. 보통 하루에 스터디 플래너를 잘 쓰려면 되게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스터디 플래너가 정말 많아야 하루에 한 페이지 혹은 반 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하루에 한 페이지 쓰는 거, 그래서 이 한 권은 딱 2달 정도 쓰는 분량입니다. 자, 다시 보죠. 나머지 내용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 보면은 오늘의 계획과 나의 하루 기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계획은 전날 세우는 거고 혹은 오늘 아침에 바로 세우는 거고 나의 하루 계획은 그냥 내가 공부를 하면서 바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오늘의 계획은 여기 보는 것처럼 2시에서 3시까지는 영어 공부를 하고 4시에는 단어 숙제를 하고 5시에는 식사를 하고 6시에서 9시까지는 수학학원에 가야겠다. 라고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건 미리 세우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거를 이렇게 펜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나는 2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영어 공부를 했어요. 원래는 2시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30분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시 반부터 뭐 형광펜으로 하던 아니면 펜으로 긋던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내가 4시 반까지, 여기가 4시 10분, 여기는 4시 10, 여기는 4시 10분, 4시 20분, 4시 30분, 4시 40분, 4시 50분, 4시 60분인데 사실 이건 5시죠. 여기는 똑같은 거니까 요렇게 이해되죠? 해서 쭉 그어가지고 여기는 했고 졸려가지고 잤어요. 그래서 1시간 잤죠.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잔 거예요. 그 낮잠.
5시 반부터 후다닥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학원에 도착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3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계획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기 조절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계획과 내 모습을 스스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메타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습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왼쪽 페이지를 봤으니까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에 오늘의 질문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만은 반드시 해서 여러분들이 꼭 복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적고 어떤 단원인지 어떤 페이지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복습을 해야 되는지를 적어놓고 복습을 한 회차에 따라서 한 번 복습했다 V 표시, 2번 복습했다 V 표시 하나 더, 3번 복습했다 3번, 4번 복습했다 4번 이렇게 V 표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감사, 내일의 다짐, 그리고 5분 누적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오늘의 나는, 오늘의 기분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위에 있는 부분이 학습 전략이에요. 오늘의 질문에는 수학은 내가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좀 중요하게 봐야겠다라는 걸 메모해도 괜찮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요? 학습 전략. 그러니까 메타 인지 능력에서 중요한 학습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조절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이 스터디 플래너를 쓰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판단, 자가 반응, 그리고 자기 관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기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알아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조절 학습이 중요하다는 건 앞서 선생님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리고 자기 조절 학습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메타 인지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줬고 특히나 메타 인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지능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25%보다 훨씬 더 큰 40%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메타인지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스터디 플래너를 쓰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메타인지 능력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타인지 능력을 발동을 잘 안 할 때도 이 스터디 플래너를 쓰게 되면 메타인지 능력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기 조절 학습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감사를 쓴다거나 내일의 다짐 그리고 오늘의 나를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평가, 자가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의 학습 이론 중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학습 이론이 무엇인가라는 거라는 걸 아이고 발음이 꼬이네. 무엇인가라는 걸 좀 알아봤더니 그게 바로 자기 조절 학습 그리고 메타 인지 능력.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 조절 학습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메타 인지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스터디 플래너를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 플래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태도와 공부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 자기 조절 학습 능력과 메타 인지 능력을 동시에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공부 기적이 일어나는 스터디 플래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오늘의 나는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점수를 별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아요. 별점으로 표시를 해주면 어떤 날은 별점을 날 스스로 많이 줄 수가 있고 어떤 날은 별점을 많이 못 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나는 어땠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은 어찌 보면은 정말 유치하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인가? 그러면 초등학생 말고 그냥 일반적인 그 고급진 초등학생 말고 개초딩들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만약 지금처럼 산다면 5년 후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되게 느끼하죠.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거.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도 아니고 5년 후를
생각을 해보라고? 아, 싫은데, 이거 느끼한데, 아우, 이거 완전 짜증나는데? 여러분들 혼자 쓰는 스터디 플래너니까 적어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매일매일을 나는 공부를 얼마큼 했어? 나는 오늘 3시간 공부하기로 했는데 오늘 2시간만 공부를 했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일상에서 내가 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마음의 울림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그럼 그런 울림이 마른 땅바닥에 간간히 가뭄이 된 땅바닥에 가끔씩 내리는 단비 같은 거예요. 비가 내리면 땅이 살짝 촉촉하게 졌겠죠. 근데 가끔씩 내리는 이 소나기가 가뭄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되면 조금 조금씩 아주 작게 내리는 소나기가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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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다 보면 어느새 가뭄은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조금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는 그 2달 동안 모두 다 해서 몇 주죠? 60일이니까 한 40, 아니지? 47에 28. 아, 모레. 한 12주 정도 될 거예요. 12주. 아니지. 9주, 10주. 여러분들이 한 9번에서 10번 정도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생각들을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마저 이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자기 관찰이에요. 여전히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자기 조절 학습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나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렇게 해서 플래너 출석과 목표 달성, 예습, 복습, 오답 관리, 집중도, 규칙적인 생활,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그냥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그대로 좋은 모습과 변화하고 싶은 모습 그리고 가운데에 지난 한 주 내 삶의 만족도를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하는 것까지 막대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플래너 출석은 일주일 내내 다 들어와 썼으니까 오케이 100점. 목표 달성은 약간 뭔가 아쉬워. 예습은 안 했고 복습은 많이 했다. 오답 관리는 조금 부족하고 집중도는 좋은 편. 규칙적 생활을 요번 주에는 좀 규칙적으로 안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시간 관리를 좀 했던 것 같고 하면은 점들을 찍은 다음에 이거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방사형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번 주에 나의 삶의 만족도는 이렇게 쭉 그어서 대략 한 90점은 넘고 95점은 안 된다. 한 그럼 93점 정도까지 해서 내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각곡선이에요. 이 만각곡선은 이 스터디 플래너 맨 앞쪽으로 가면은 앞쪽에 선생님이 지금 글을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 잘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에빙하우스 만각곡선이 중요한데 그래서 누적 복습이 중요한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이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을 실제로 우리 공부에 잘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아주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스터디 플래너가 도와주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에빙하우스는 공부를 하자마자 10분이 지나면 배운 내용의 54%를 까먹는다고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배우자마자 10분이 지나면 배운 내용의 40% 조금 넘는 내용만 기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하루가 지나면 배운 내용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뒤돌아서면 까먹는 건 여러분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배우자마자 다 까먹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맨날 단어 시험을 봤거든요. 단어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체벌이 있었어요. 뭐 세게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그냥 살살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단어 시험을 봅니다. 20개를 시험을 보는데 50개 단어를 외워서 20개만 골라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20개에서 2개 틀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3개 이상 틀리면 틀린 개수만큼 손바닥을 맞아요. 맞는 거 되게 싫잖아요. 세게 때리진 않거든요. 근데 안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맞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단어를 외웠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영어 겁나 싫어했다고? 영어를 되게 싫어하는데 단어만큼은 외웠습니다. 왜? 맞으니까. 맞기 싫어서. 단어를 외웠어요. 영어를 싫어하니까 단어를 전날 외웠습니까? 아니요. 이틀 전에 외웠습니까? 아니요. 학교 와서 학교에서 외우기 시작합니다. 쉬는 시간에 겁나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서 진짜 한 20분 동안 50개 단어 다 외워요. 그리고 시험 보면은 1개 틀리거나 2개 틀립니다. 이건 선생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반의 대부분의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맞기 싫으니까 단어를 외워요. 그리고 진짜 20분 만에 컨닝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어쨌든 20개 중에서 18개는 맞춰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수업이 딱 끝나고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 밖을 나가면 놀랍게도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 선생님 따라서 쫙 따라 나가는 거예요. 교실 바깥으로.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외웠던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배웠는데 배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에빙하우스가 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적 복습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누적 복습 시스템을 이 공부 계정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공식이 선생님이 발명한 누적 복습 공식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저 사람 뭔가 좀 천재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상한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에서 참고로 요거는 E자처럼 생긴 거 있죠. 요거는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로마 문자예요. 대문자고.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그냥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되는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29번째 날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터디 플랜은 29일째를 한번 펴보세요. 29일자를 펴보는데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펴보면 됩니다. 자, 29일자를 펴보는데 오늘 29일자에 복습할 페이지를 찾아야 돼요. 누적 복습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R1이라고 하는 건 리뷰 1이에요. 첫 번째로 복습해야 되는 거는 29 마이너스 요 공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29 마이너스 1은 28이에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보면은 맨 오른쪽 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5분 복습에 맨 앞에 28이라고 네모칸 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게 28페이지 가서 복습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9일차에 세 번째 복습할 페이지는 왼쪽에 세 칸이겠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22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22회차 가서 5분 복습하고 와라. 이 뜻입니다. 공식은 R3 세 번째 복습은 29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4를 해서 7을 빼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22가 됩니다. 이게 이 공식을 적용한 결과예요. 그래서 29일차는 어떻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칸에는 28, 두 번째는 26, 세 번째는 22, 네 번째는 14. 이걸 오늘 모두 다 복습해야 됩니다. 오늘 다 해서 4번 날짜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28, 두 번째는 26, 세 번째는 22, 네 번째는 14.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하루에 4개의 날짜를 복습해야 된다고. 가능할까요? 오늘 공부할 것도 빡센데 누적 4번이나 4일차 공부한 걸 복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습을 짧게는 1, 2분, 길게는 5분 안쪽으로 맞춰야 돼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5분 누적 복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5분 누적 복습할 때 복습 어떻게 하느냐? 그럼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복습을 일단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9일차죠. 오른쪽 하단에 뭐가 있어요? 5분 누적 복습해서 28, 26, 22, 1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28일날 스터디 플래너를 열어요. 그러면은 스터디 플래너를 열면 여기에 이것만은 반드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게 1차 복습, 요게 2차 복습, 요게 3차 복습, 요게 4차 복습이에요. 1차 복습하는 28일차에 가가지고 이것만은 반드시 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내용 다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저기에 나와 있는 정말 꼭 복습해야 되는 내용 하나만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오는 겁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아, 맞아. 이런 내용 배웠던 것 같아. 이것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거 다 있으면 28일에 표시해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만은 반드시 보고 여기 복습한 내용에다가 V 표시 딱 하나만 해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복습했으니까. 그리고 2차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차 복습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26날짜에 가서 다시 이것만은 반드시를 열어서 복습을 하고 V 표시를 하나를 더하고 오면 되겠죠. 2차 복습이니까 2에다가 V 표시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복습하고 4차 복습, 즉 14일자에 가면 이미 V 표시가 3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V 표시를 마저 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드라마틱하게 57분인데 내용이 딱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나머지 시간 동안에 분명히 질문은 없을 것 같아서, 있어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제 공부 기적을 첫 페이지부터 그냥 어차피 이거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니까 맨 첫 페이지부터 다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페이지 보면 이거 나와 있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의 증상이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쓴 글인데 아까 본 것처럼 선생님은 요거를 좀 가슴에 새겨놓고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좋은 명언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응원하는 말인데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60일을 도전을 시작하는 나에게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여러분들께 편지를 써놨습니다. 웬 땡콩맞게 편지냐? 61일 동안 공부 기적을 만들어갈 너에게 해서 상위 0.1%의 비밀 그리고 만병통치약 스터디 플래너 좋은 약도 입에 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를 믿어도 좋다. 그러니까 공부 기적 이렇게 학습 과학 전문가 김송태가 사인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시간 될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깨달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여러분들 공부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작은 도움을 좀 줄 수 있다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성적 상승의 비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만 꼽아본다면 바로 누적 복습이에요. 그래서 망각의 동물, 금이 간 물통에 물 채우기, 잊어버리니까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만든 이 공부 기적 스터디 플래너 안에 있는 누적 복습 시스템 공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시로도 좀 드려놨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열면은 드디어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공부 기적 100% 활용하는 법인데요. 여기 보면 QR코드 있죠? QR코드 있어요. QR코드 찍으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 기적을 사용하는 이 매뉴얼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이미 동영상으로 다 찍어놔서 각 페이지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미 다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좀 봐도 괜찮아요. 글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01 Desired Change About Myself라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버킷리스트 알죠?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것들 여기다 담아보는 거예요. 61일 후 이루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 이 기간에 바꾸고 싶은 것, 나의 모습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투두리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쭉 넘어갈게요. 아, 여기 모의고사 점수 기록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다, 중간고사 시험을 대비했다, 수행평가를 위해서 뭔가를 봤다, 그럼 그런 점수를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적고요. 목표 점수를 적고 밑에는 날짜를 적을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6번의 모의고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용시간 분석하기도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오늘의 계획 세우고 나의 하루 기록하는 방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 쓰는 방법과 이제 이것만은 반드시 쓰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누적 복습에 관련된 거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의 나는 해놓고 별점 주는 거 있잖아요. 별점 5점 만점으로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의 기분을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얼굴 그려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감정을 얼굴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내 감정을 스스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즉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혹은 이렇게 그림 형태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했던 학생들과 하지 않았던 학생들 두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한 집단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아주 많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자, 공부 규정, 나를 되돌아보기, 그리고 성장하기, 나를 알아가기. 지난 한 주의 모습은, 지난 한 주는 살면 먼저 또 이거 선생님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요. 고양이 갑자기 야옹야옹 거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안 들리나요? 아무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버킷리스트 나와 있죠. 이건 언제 쓰는 거라고요? 61일 후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61일 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61일 후에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좀 적어보세요. 자, 투두 리스트는 내가 해야 되는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는 내가 희망사항을 적는 거라면 투두 리스트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적는 거겠죠. 그래서 61일 후 성장에 있을 나를 위해 오늘부터 61일 동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투두 리스트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노력이나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은 거. 이 순간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맨날 너무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많이 한다. 나는 쓰레기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일부터는 쓰레기를 벗어나서 정말 고급진 삶을,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내용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는 맨날 공부를 3시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3시간 동안 앉아는 있었다. 하지만 실제 공부한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쓰레기다. 나만 쓰레기일까? 내 친구들도 쓰레기일 텐데 하지만 나는 변해야지. 그럼 여기다 적어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고 좀 더 나은 내 자신을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아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걸 아는 순간, 그걸 내가 생각을 하는 순간 뭘 해야 돼요? 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화하기 싫죠. 왜? 변화라는 건 고통이 따르거든요. 뭔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노력은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잘 안 나와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김연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갈고 닦았겠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뜻은 선생님은 딱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걸 참을 줄 아는 능력 플러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능력이 공부 잘하는 능력입니다.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메타인지 능력 좋아요.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할 때 필요한 능력은 하고 싶은 걸 참고 하기 싫은 걸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선생님이 회사 대표잖아요. 회사 대표인데 직원들이 뽑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학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뽑겠죠. 서울대 출신의 선생님들을 뽑기도 하고요. 학벌이 조금 안 좋은 선생님들을 가끔 뽑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선생님들한테 일을 시키면 평균적으로 서울대 출신의 선생님들이 일을 더 잘한다기보다는 약속을 잘 지켜요. 자, 선생님 우리 모의고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모의고사를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면 좋은 학교를 나온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그 기간 내에 뭔가를 완성해냅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학벌이 조금 안 좋은 선생님들은 그게 좀 잘 안 돼요. 물론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조금 학교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조차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사람을 뽑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나타나는가? 공부를 잘한다는 뜻은 하기 싫은 공부를 좀 더 억지로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놀고 싶은 친구들이랑 노는 거나 게임하거나 뭐 나가서 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자꾸 스스로 채찍질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Desire to Change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bout Myself,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최대한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세요. 표현해보고 좋은 나의 모습 그리고 좋아져야 되는 나의 모습을 작성해보는 겁니다. 자, 나의 성장을 위한 무조건적인 실천 이제 좀 빠르게 속도를 좀 내볼게요. 나의 수업 시간표, 학교 수업 시간표와 학원 수업 시간표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연도는 학교를 거의 잘 안 가죠. 게다가 지금 또 등교 중지 명령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학원 시간표도 한번 같이 작성해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준비인데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따로 안 한다면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시험 준비는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 기록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의 사용 시간을 분석하는 거. 줄이고 싶은 시간과 늘리고 싶은 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개초딩이었던 시절에 그 탐구 생활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리는 거 있잖아요. 24시간 나의 하루. 그런 대로 한번 그려보면 좋아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는지 1강부터 50강 동안 들을 때마다 V 표시를 해나가거나 색칠을 해나가면서 채워나가면 돼요. 그 날짜를 안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칸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들을 건지, 어떤 요일 날 얼마큼 들을 건지, 완강 목표일은 언제인지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건 매우 중요하죠.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 닿은 문장이 있다면 하나씩 정도는 이렇게 옮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내용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 이런저런 명언과 격언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하고 징기스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자, 먼슬리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개월 동안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그냥 그런 스터디 플래너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하단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하단에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좋은 습관 만들기에서 3칸 있고 1부터 31일이래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좋은 습관 예를 들어서 물 3잔씩 마시기, 물 5잔씩 마시기, 물 마시는 거 건강에 좋으니까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1일부터 31일까지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표 이해되시죠?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표 이해되시죠? 물 마시기 했는데 1일날은 물을 안 마셨어. 아 이런 젠장 X표. 그럼 여러분들은 습관을 조금씩 교정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그라미가 연속으로 콤보가 나오면 나올수록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별거 아닌데. 그렇다고 동그라미를 가짜로 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중요한 건 저게 동그라미가 많이 쳐지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물 3잔 마시기. 근데 1일부터 31일까지 다 X표. 그러면 다음 달에 또 시도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약간의 쓰레기가 됐다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어제도 쓰레기였는데 오늘 하루만큼 더 쓰레기도 괜찮아요. 내일부터 안 쓰레기가 되면 되겠죠. 내일부터 좀 더 좋아지면 될 거예요. 아,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쓰레기 이러는데 되게 욕 같잖아요. 욕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재미상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쓰레기 아니고 저만 쓰레기입니다. 나만 쓰레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5분 복습 습관 만들기. 그래서 과목 적는 겁니다.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싶은 것들 해서 복습을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표에서 31일 동안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명언이 나오죠.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S.N. 바흐라는 학자가 쓴 글입니다.
자, 데일리 플랜은 우리가 봤죠? 또 있네요. 미래는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마하트마 간디. 자, 위크 1. 여러분들 이거 꼭 놓치지 마세요. 위크 1에 하단에 보면 이거 나와 있습니다. 첫 일주일, 나를 지켜줄 한 문장. 그리고 이게 매 주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단 놓치지 마시고요. 저기에다가도 꼭 뭔가를 적어두세요. 적어두시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이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구성에서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던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고 5분 이내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1이에요. 그럼 여기에 날짜를 적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내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9월 1일 날부터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데이 1은 9월 1일이에요. 그렇죠? 데이 1이 매월 1일은 아니에요.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30일이죠. 이거 오늘 시작한다면 데이 1은 8월 31일, 8월 30, 데이 2는 8월 31일, 데이 3는 9월 1일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날짜가 그냥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목표 공부 시간을 전자시계처럼 채워보세요.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줄 오늘의 30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때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이 되게 바쁘게 흘러갈 거예요. 그쵸? 숙제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61일 뒤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쵸?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장기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그 장기 계획을 매일매일 30분씩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는 책 읽기. 그러면 30분 동안 아무리 급한 다른 일이 있어도 오늘 책을 읽는 겁니다. 얼마큼? 적어도 30분 동안. 그래서 이것은 먼 미래에 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30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악기를 다루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꼭 해야 되는 일, 우선순위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적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데 요거까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아이빌리 메소드라는 방법인데요. 아이빌리라는 사람은 경영 컨설턴트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철강왕 있죠? 이름이 뭐더라? 카네기였나? 아무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회사가 이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그때 컨설팅을 받았을 때 딱 요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이빌리 메소드인데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중요도 순서대로 적어두는 거예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뭐. 이거는 무조건 중요도 순서입니다. 무조건 중요도 순서예요. 그리고 이 일은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 순서까지 반영해서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1번을 한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2번을 다 한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1번을 안 했는데 2번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건 무조건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을 안 하면 2번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을 오늘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번, 3번, 4번, 5번은 내일 해야 될 일에 그대로 옮겨두면 됩니다. 오늘 내가 1번, 2번, 3번은 했어. 근데 4번, 5번은 안 했어. 그러면은 내일 4번과 5번이 맨 앞으로 올라가야겠죠. 내일의 1번, 2번이 될 거예요. 그리고 3번, 4번, 5번만 더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을 해야 되는 일을 오늘은 못했지만 그래도 내일은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해서 내일도 못했다면 내일 모레는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힘이 뭔지 아시겠죠? 오늘 못한 게 있다면 내일 꼭 해야 돼요. 내일도 못했으면 모레 해야 됩니다. 모레도 못했으면 그 다음날 꼭 해야 돼요. 왜? 이 일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요도 순서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고 오늘 못한 게 있으면 내일로 넘기면 돼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넘어가는 거 괜찮아요. 왜? 사람들은 계획을 잘 못 세워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잘 못 세웁니다. 그냥 대충 막연한 희망만 적어놓게 되거든요.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5개 적으면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2개, 3개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왜? 내일 하면 되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능을 보는 날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은 조금씩 바뀌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은 이런 좋은 학습 전략과 좋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방법들을 이 공부기적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서 미리 남들보다 빨리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기회를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갖게 된 거예요. 그 기회를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 그런 기회를 살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공부 기적을 이뤄내는가 이뤄내지 않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얼마나 잘 쓰는지 그리고 제가 이걸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것들 혹은 내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데이 3 쭉 넘어가면 같은 페이지 반복되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가 끝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 지금처럼 산다면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지금처럼 되게 못 살았어. 그러면 여기에는 있겠죠. 계속했던 말. 그리고 지금 나의 일상에 달라져야 할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도전은 그대를 반짝반짝 눈을 내어 찬란한 보석이 되게 한다. 이런 명언과 위크 2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위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안내해주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일주일을 다짐하는 나의 한 문장 뭐 이렇게 해서 적어보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냥 한번 넘어가면 색깔 계속 바뀌죠? 이 색깔 선생님이 직접 고른 겁니다. 나름 괜찮죠? 이게 남자 색깔도 아니고 여자 색깔도 아닌 중성적인 색깔들 뭐 이렇게 그냥 여자 색깔로 치우면 남자애들도 싫다 그러고 남자 색깔 치우면 여자 색깔이 싫다 그러고 막 이래서 색깔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잘 섞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색깔들이에요. 인디 핑크. 남자는 핑크죠.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서 61일까지 쭉 가게 되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당신의 지난 60일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단언컨대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플래너를 61일 동안 한번 잘 써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한 길 한 길이 꽃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 언제 또 어디서 만나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부산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마주보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화상으로만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전달한 내용은 영상으로 지금 녹화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려보셔도 괜찮아요. 분명히 지금 몇몇 학생들은 딴 생각했거나 화면 꺼져 있는 친구들 특히 화면 바깥으로 나와 있거나 똥 싸고 온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놓친 게 있다면 괜찮아요. 그냥 다시 보면 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도전해서 그 실패를 조금씩 다시 채워나가면 돼요. 뭘 했다가 안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스터디 플래너를 쓰면서 며칠 동안 안 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만 챙긴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공부 기적을 통해서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을 해서 이 대한민국 나가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른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 다 나가시면 됩니다.